두 번째, 큰 두 번째, 금전 외의 것을 받았다. 그럼 금전 말고 뭘 받겠다는 게, 뭐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모든 건 다 시가야. 근데 자기가 공급한 거예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고 컴퓨터는 100만 원짜리야. 근데 컴퓨터를 A라는 사람한테 팔 때 돈을 100만 원 받겠죠. 그럼 과세 표준일 거야. 근데 A한테 파는데 뭘 받냐면 얘한테는 뭐 냉장고를 받아. 냉장고는 200만 원짜리고 또 B라는 사람한테 팔 때는 뭘 받냐면 뭐 세탁기를 받았다 칩시다. 이 세탁기는 80만 원짜리야. 내 물건은 똑같은 건데 얘한테 팔 때 냉장고 받았고 얘한테 팔 때 세탁기. 이거 이제 공급 받은 재화의 시가라고 보면 이걸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내가 파는 물건은 똑같은데 받는 물건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200이 됐다가 80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내가 공급한 이 재화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 걸로 보죠. 그럼 금액을 뭘로 할 거냐. 그 물건의 시가로 하는 거예요. 남한테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것도 다 시가입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근데 이제 요것 중에 예외가 하나 있죠. 여기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뺀다고 그랬으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 공급 중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타 사업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쉽게 말해 원가, 취득가에 얼마 주고 샀는데 너는 여기다가 일정 퍼센트를 붙여도 상관없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이에요. 즉 산금액이야. 원가. 다만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더해서 공급해가지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그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겠다. 이게 취득가액으로 하건 뭘 붙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례를 보면 둘 간에 차이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A가 이제 본사가 있고요. 본사에서 물건을 사와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면 세액은 100원이겠죠. 이게 100원의 매입 세액이 생겼다고 봅시다. 1,000원짜리 세액으로만 놓고 볼게요. 1,000원짜리를 사오면 세액이 100원일 거야. 요거를 어디로 내보내냐면 자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인 대리점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원가인데 이거를 원가 그대로 내려보내. 취득원가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대리점은 이 1,000원짜리를 사와서 받아가지고 2,000원을 팔았다 칩시다. 그럼 세액이 2,000원에 200원이 세액이겠죠. 여기 이게 매출 세액이야. 자, 이제 내려보낼 때 이거를 지금 취득가액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업장에서 내야 될 세금을 보면 이거 지금 매출이잖아요. 이 원가로 내려보니까 매출 세액이 100원, 매입 세액도 100원. 똑같잖아. 사온 것도 이걸 사온 걸 이걸 준 거니까.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은 없어요. 얘는 매출 세액이 200원, 매입 세액이 원가로 받았으니까 100원. 그래서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회사 전체로 보면 100원을 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원가로 내려보내지 말고 100원 말고 여기다가 일정액을 붙이자. 한 20% 붙일까? 그래서 120원으로 내려보내요. 120원. 자, 그럼 이제 이쪽 사람 볼게요. 120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매출이 120원인가요, 세액이? 매입세액은 100원이야. 그러면 20원만큼 세금을 내면 돼요. 이쪽 사람은 매출은 똑같고 매입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야. 일정액이 더해져서. 그래서 80원만 내면 돼. 그럼 결국은 두 개 더하면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은 1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로 내려보내도 100원이고 거기다 일정액을 보태도 그냥 100원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매출세액이 커지면 매입세액이 커지니까 회사 전체로 보면 내일 돈이 똑같아진다. 그래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 즉 원가, 거기다가 일정액을 더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있지 않는지가 불분명해. 돈을 받았는데 이게 부가세가 같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즉 내가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숫자를 좀 단순하게 할게. 계산하기 쉽도록 1,100원이었다 칩시다. 근데 이것이 부가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110분의 100을 한 것이 과세 표준이래. 그럼 이게 1,000원이거든요. 즉 이 속에는 부가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게 받았다. 그럼 그 속에 부가세 들어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원칙이고 참고해 보시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들을 예시해 준 게 있어요. 부가세법에서.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예시.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가 할부 판매 또는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을 통째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은 지금 당장 현찰 결제하시면 1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샀는데 차가 현찰로 사면 4천만 원짜리 차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36개월 할부로 사. 그럼 36개월 동안 돈을 나눠서 받죠. 그러면 그때 과세 표준은 보통은 현찰은 4천만 원일 텐데 할부로 파는데 36개월 돈 나눠서 받는데 4천만 원을 쪼개서 받겠어요?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안 하지. 그렇게 이자를 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이자 명목으로 한 400만 원을 붙여서 이제 차를 이렇게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현찰로 팔면 4천, 36개월 할부로 팔면 4,400. 이걸 나누기 36개월로 해서 잘게 돈을 쪼개서 받겠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4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걷고 400원 네가 알아서 그냥 가지면 되고, 이자니까. 그렇지 않고 4,400에 대해서 44만 원에 440의 부가세를 걷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4,4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고 440만 원의 부가세를 걷어서 이렇게 생긴 세금 계산서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과세 표준이 포함된다.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두 번째, 대가에 일부로 뭘 받더라. 대가 일부로 받는 물건 내려주는데 하역비를 받거나 물건을 포장하는데 포장비를 받거나 이런 등등등. 대가에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산재보험료 이런 거 다 뭐가 됐건 간에 대가에 일부로 돈을 받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원래 이 물건은 100만 원짜리인데 보통 반경이 몇 킬로까지 그냥 공짜로 실어다 드리는데요. 굉장히 멀어요. 우리 회사 정책은 반경 5km 벗어나면 운송비를 받습니다. 당신 가는 데 보니까 운송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100만 원에 10만 원의 부가세만 걷고 20만 원은 그냥 따로 돈만 받고 운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가 일부러 받았잖아. 그러면 과세 표준이 12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120에 12만 원짜리인 세금 계산서를 끊어라 하고 있는 게 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과세 표준에 포함된 예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을 포함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있으면 다 같이 묶어서 세금 계산을 끊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